1942년 10월의 태평양 전쟁 상황도입니다. 지금 과달카날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전투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일본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 미군은 과달카날에 상륙하고 2번의 방어전에서 승리했습니다. 과달카날을 잃고 그곳 미군 비행장까지 계속 커지면 전체 전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본은 15,000명의 병력을 고생 끝에 상륙시켜 과달카날 탈환전을 다시 시도합니다. 당시 일본군의 주 병력이었던 일본 육군 제2사단은 마루야마 마사오 중장이 지휘를 맡았는데요. 일본 육군 제2사단은 1888년에 미야기현, 현재의 센다이시에서 창설되었습니다. 당시에 사단사령부가 현재의 도호쿠대학 캠퍼스 안에 있었고 1942년 3월에는 인도네시아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7개월 후 과달카날에서는 어떤 운명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그림은 일본 전사총서에서 후에 만든 당시 제2사단의 기동로, 즉 마루야마 길 지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대략적으로 오스틴산과 룽가강 남쪽을 타고 미군 진지를 향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루트를 화살표로 표시했었는데요. 이 지도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1942년 10월 이동 당시의 기록이 불완전하고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던 당사자들이 많이 전사해서 이 지도도 확실하지는 않다고 전사총서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쪽 지역이 미군 진지이고 핸더슨 비행장과 파이터 1 활주로가 보입니다. 마타니카우강 서쪽이 일본군 지역인데 일본군 본진에서 원래 계획대로 해안을 따라가면 거리는 훨씬 가까운데 여기 보이는 오스틴산 남쪽으로 가는 우회로는 정말 훨씬 더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월 18일 선두인 좌익대는 대략 이 지점에 위치해 있었고 더 늦게 출발한 사단사령부는 훨씬 더 뒤에 위치해 있어서 원래 공격일인 20일은 애당초 절대 달성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사령부는 18일 해군 항공대가 찍은 항공사진을 입수하는데요. 바로 미군 진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바로 일선의 일본군에 배포되지만 이미 공격대가 우회로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정찰 보고는 어느 정도 무시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일본군의 힘든 정글과 산악행군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본군이 이때 통과해야 했던 정글의 실상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글에서는 해가 지면 자기가 앞에 뻗은 손바닥도 안 보일 정도로 주위가 어둡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2사단 제1야전병원 군의관이었던 하세가와 히데오의 증언에 따르면 과달카날 정글에 대한 대략적인 묘사를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글이면 나무들과 동물들이 많고 생명력이 가득 찬 분위기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과달카날의 정글은 생명체라는 것이 전혀 서식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줬고 무언가 악한 기류가 가득 차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선두에 섰던 좌익대인 제29연대 제11중대장이었던 카츠마타 지히로 대위에 따르면 행군이 막 시작되고 나서는 큰 문제 없이 병사들이 잘 걸었지만 전병력이 일렬 종대로 행군하는 바람에 속도도 빠르지 않고 중간중간에 행군 대열이 멈춰서는 일도 있었지만 앉아서 쉬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와중에 오후 늦게 스콜이 들이닥쳐 병사들이 흠뻑 젖었으나 갈아입을 옷도 없었고 첫날은 밤을 새워 비몽사몽간에 행군을 했고 또한 이후에 식량을 아끼라는 명령이 떨어져 병사들이 약간 의기소침하게 되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밤에는 스콜에 푹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잠을 잤던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행군 3일째에 길이 험해지기 시작했고 예약해놓은 듯이 오후 3시경이 되자 스콜이 쏟아져 속옷까지 전부 젖었습니다. 우회에서 기습하는 작전이니만큼 적에게 들키면 안 되어서
모든 병사들이 한마디 말도 없이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다고 합니다. 이제 해가 지고 식사를 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밥을 지어 먹어야 되는데 고체 연료 같은 것이 없어서 땔감을 구하느라 일단 고생했고 적에게 들킬 짓은 하지 말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밥 짓다가 연기가 나면 연기 나는 것을 지켜본 대대본부에서 전령을 보내 야단을 치면서 당장 끄게 했습니다. 연기를 막기 위해 천막을 치고 불을 피우면 천막 내에서 연기에 질식해 불을 또 꺼야 했습니다. 밀림 속에서 밥 한 번 먹기도 정말 어려웠던 건데요. 반합에 있던 쌀이 밥이 될 때쯤이면 이미 한밤중이 되었고 밥을 먹고 잠에 빠져들어 얼마 안 되었다 싶을 때 날이 밝고 행군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병사들의 피로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미군과 싸우기 전에 이미 식사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군은 이때 저녁 때만 밥을 하고 이걸 3번에 나누어서 먹었는데요. 행군 중 어떤 날은 저녁 때 밥 지을 물을 기르러 간 병사들이 안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병사들은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잠이 들어버렸고 물 기르러 갔다가 다음 날이 되어서야 돌아온 병사들 덕분에 밥 지을 물은 있었으나 연기가 나면 미군에 들킬 것을 우려한 일본군 지휘부가 낮에 불 피우는 것을 엄금해서 가스마다 대위의 병사들이 전날 저녁부터 그날 저녁까지 24시간 굶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군 정찰기가 오스틴산 남쪽 룽가강 상류 지역을 정찰 비행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쪽을 통해 미군 진지로 접근하고 있는 일본군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일본군이 은폐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때문에 안 들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미야 쇼지로 대좌는 나스 유미오 소장 휘하에서 제29연대장을 맡았었는데요. 행군 4일째 정오경에 장교들을 전부 불러 모아 훈시를 했습니다. 코미야 대좌는 일본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이 정복 전쟁을 나간 예를 들면서 정글 행군에 지쳐가는 병사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일본군은 식량을 아끼기 위해 병사들의 1일 쌀 취식량을 하루에 2홉, 약 360ml로 줄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전체 마루야마 길의 추정도를 나타낸 이 지도를 보면 아래에 4km 거리를 나타내는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대강 거리를 측정해보면 전체 루트의 길이는 약 24km 정도로 추정되고 이는 미국 자료의 언급과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전체 일본군 행렬의 길이가 30km였다는 자료는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미군은 해안을 제외한 나머지 섹터를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수비했습니다. 먼저 가장 나중에 도착한 육군 어메리컬 사단 164연대가 가장 동쪽을 맡았고 그 오른쪽 에드슨 등성과 룽가강 인근 지대는 해병 제7연대가 그리고 해안 쪽으로 다가가면서 해병 제1연대와 제5연대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타니카우강 하구 근처에 2개의 대대가 따로 배치되었는데 이쪽 해안길이 탱크와 바퀴가 달린 무기가 쳐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군은 일본군이 어디로 오는지 어떤 작전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두부대가 4일째 행군하던 10월 20일 후미 부대까지 룽가강 상류를 건넜습니다. 마루야마 중장은 이 지점에서 핸더슨 비행장까지 약 6km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현 시각부터 전 부대가 모여서 전진한다는 집결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상황 판단에 근거해 사단사령부는 미군 방어선에 대한 공격을 10월 22일 오후 6시로 결정하고 해군에도 예정된 공격 개시일을 전문으로 보냅니다. 각 부대가 어느 곳을 공격하는지 구체적인 작전 명령도 시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 계획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었는데요. 바로 일본군 사단사령부가 부대의 현 위치와 미군 진지와의 거리를 착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핸더슨 비행장까지는 제2사단 사령부가 계산한 것처럼 6km가 아니라 사실 그 2배인 약 13km도 더 넘게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군은 이런 상황은 모른 채 공격의 성공을 확신해서 미군이 항복할 때의 처리 요령 및 전투 종료 이후에 선전 방법 등도 시달했습니다. 마루야마 중장이 집결 명령을 내렸지만 이게 사실상 빨리 될 리가 없었고 산악지대 행군 지역의 지형이 의외로 험난한 상황을 인지해서 도저히 22일 저녁 때 이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 날인 21일 사단사령부는 공격을 하루 더 늦춰 10월 23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해군에도 또다시 통보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우가키 마토메 연합함대 참모장은 하루 만에 작전 개시일이 또 바뀌는 데 대해 신뢰성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제2사단 사령부는 악정고투를 계속하면서 줄기차게 행군해서 22일 밤에는 선두부대와 사단사령부가 각각 이 위치에 도달하지만 역시 이 위치에서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 때 총공격을 하기는 무리였습니다. 일본군 수뇌부에서 또다시 공격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해 격론이 벌어졌으나 더 늦추다가 미군에 발각될 우려가 커서 무리해서라도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10월 23일이 되었습니다. 가츠마타 지로 대위는 23일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언제인지도 모르게 잠이 들고 갑자기 잠이 깨어서 계속 행군을 했고 머릿속은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자기 자신이 소멸된 것처럼 영혼만 비틀비틀 걷고 있는 것 같고 저승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정글을 헤매고 있다. 이런 참상을 보다 못한 카와구치 소장이 사단사령부로 지급 문건을 보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과달카날 전투의 상세한 숨은 이야기까지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